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격투기 기자로서 네. 데뷔 년도는 이교독 기자님의 선배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격투기 해설을 했었고, 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고인물, 격덕계의 고인물. 네, 하지만 또 시대의 흐름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격덕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교독 기자님하고 같이 일했었고, 그러고 글로리 킥복싱. 네, 포아탄 페레이라와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활동했던 글로리 킥복싱하고 벨라토르 MMA 네. 해설했었습니다. 네. 네네. 벨라토르를 네. KBSN 네. 스포츠에 거의 네. 소개를 했다. 문익점처럼 음, 들여왔다라는 썰이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어떤 1900년대의 격투 문익점 하면 이제 김대환. 네. 그 미친 사람이죠. 네. 미친 분이시자 이제 또 이제 삼수하시는 분이 김대환님께서 이제 삼수를 하시면서 공부는 안 하시고 이제 테이프를 떼다가 진짜 격덕후들한테 이제 나중에 저도 파악했지만 그걸 왜 판지 모르겠어요. 설마 마진을 안 남기고 판 것이 이제 1대 문익점 김대환. 네. 제가 보기에는 2000년대 문익점은 진짜 명문대를 나와서 행시를 준비하다가 아, 네네네. 그걸 박차고 나와서 네. 격투기 뉴스를 어떻게 설파한 어떤 2000년대 문익점 이교덕. 아, 네, 감사합니다. 이교덕이 있다면 저는 이제 문익점은 아니고 문익에서 어떤 이응이 반 정도만 그려진 정도긴 한데 네. 이제 KBS에서 글로리 킥복싱을 우연찮은 기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설가를 찾다가 누가 있냐 하다가 이제 당시 이교덕 기자님은 스포티비의 소속이어서 맞습니다. KBS 쪽은 해설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여러모로 찾다가 이제 김대환 님께 이제 KBS 스포츠 채널에서 전화가 간 거죠. 그래서 근데 당연히 김대환 님은 못 하시고 원래 그 정도 급은 전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컨텐츠 못 한다. 근데 어떤 이런 학연 지연을 뛰어넘는 격연 이런 걸로 이제 이정수란 뚱보가 있는데 걔가 아마 그런 컨텐츠는 잘할 것 같다 해서 제가 해설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KBS의 정효진 PD 어떤 베테랑 PD님 그리고 강준형 아나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죠 키스타. 록에이다 이거 이제 한딩 이거 하시던 분이신데 이제 그 두 분께서 워낙 열정이 있으셔서 글로리가 생각보다 처음에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되게 저도 너무 재밌게 했었고 그러다가 이거는 격투기 컨텐츠가 그러니까 격덕 마켓과는 좀 다른 마켓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컨텐츠가 없을까 이제 좀 분위기가 올라오던 찰나에 벨라토르 MMA라는 대회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킴보가 계약을 하고 CEO가 비온 레브니라는 초대 CEO에서 스캇 코커로 바뀌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보기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 추천을 한 거죠, 제가. 이제 KBS 쪽이 추천을 해서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의사결정이. 그래서 계약을 해서 이제 벨라토르까지 해설을 했습니다. 확실히 템포가 옛날 아닙니까? 쇼츠에 안 맞는 긴 호흡. 좋습니다. 네네. 이정수 기자 하면 또 네네. 멕시코의 전문가다. 멕시코, 멕시코 북미. 다녀오신 적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본업이 있는데 관련해서 멕시코 좀 갈 일이 있어서 멕시코도 좀 다녀왔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네. 궁금했던 거는 네네. 멕시코 관련 대회가 네. 바로 다음 주에요. 그렇죠. 네. 노체 UFC라고 맞습니다. 불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약간 멕시코 색깔, 히스패닉 색깔이 좀 많이 나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좀 여쭤보고자 모셨거든요. 네네. 일단 네. 뭐든 다 물어보시면 노체. 노체가 뭔 뜻이에요? 노체. 노체. NOCHE. 네. 그렇죠. 노체. 네. 나이트란 뜻이에요. 나이트. 나이트. 네. 어. 밤. 어. 네. 나이트 클럽의 준말 나이트가 아니고 나이트. 밤. 밤. 네. 네. 노체 UFC. UFC 나이트란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파이트가 빠진 거죠. 근데 멕시코는 이제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페인어에서는
명사보다 명사 형용사 위치가 영어랑 반대예요. 그래서 UFC 노체가 아니라 네. 노체 UFC, 어허. 노체 UFS입니다. 네. 아. 제가 중간중간 이런 웃기기 위해서 잔리듬을 좀 넣을 테니까 아 이것도 네, 그냥 박자 나갈 겁니다. 쪼개기. 네네. 아예 편집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자유롭게 네.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네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니 네. 수많은 넘버 대회가 있고 음. 넘버 시리즈 있고 파이트 나이트도 있고 뭐 ABC 대회도 있고 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대회에 음. 이 스페인어를 음. 붙여서 노체 UFC라고 부르는 걸까요? 사실 이런 지금부터 제가 말할 내용들은 교덕 고트 채널이니까 다룰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상당히 각론으로 들어갑니다. 아 디테일. 9월 15일이 음. 멕시코의 독립기념일 하루 전이에요. 사실상 이제 독립기념일 자체는 9월 16일인데 9월 15일부터 이제 페스티비티가 이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멕시코의 독립기념일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한 날이죠. 네.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냐? 9월 15일 혹은 9월 15일 주간, 이 멕시코 독립기념일 주간이 이 미국 당연히 멕시코 내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추석이나 설날이 없거든요, 멕시코에는. 네. 네, 당연한 음력을 안 세는 당연한 음력 양력을 다 안 셉니다. 그래서 도입을 네. 했었는데. 아쉽긴 한데 그 송편도 없어요, 멕시코에는. 그래서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독립기념일 주간인데 이제 멕시코에서 가장 큰 명절인데 동시에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멕시코 명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날에는 멕시코인들이 말하자면 인종적으로 규합을 하는 날인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인종 구분을 보면, 인종적 배경을 보면, 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인, 백인이 가장 많죠. 네. 그 다음 이제 소수민족이 히스패닉이에요. 히스패닉이 거의 20%입니다. 미국 내부의 네. 그 인종 구분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60%를 차지하는 게 멕시코 사람들이에요. 네, 멕시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20%가 시장이 엄청 크네요. 시장이 미국에서. 엄청 크죠. 제 기억이 제가 숫자에 좀 약합니다. 왜냐면 이교덕이랑 친하다. 문과 숫자를 잘 까먹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3천만 명인가 4천만 명일 거예요. 엄청난 인구죠. 네네. 그래서 이 인구들이 이제 규합이 가능한 날인 거예요. 이제 스포츠 이벤트, 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이 특정 날짜에 인종적으로 이 규합을 한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아는 거 슈퍼볼 위켄드가 있잖아요, 미국에. 네. 슈퍼볼이 열리면 그 전후로 해서 스토리도 많고 뭐 소비재 쪽 마케팅 각축전이 벌어지고 또 그때 막 윙이 많이 팔리고 피자가 팔리고 뭘 먹을 거냐라는 특집 기사가 실리고 막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추석이 되면 블록버스터 뭘 볼 거냐부터 해서 막 엄청나게 그 어떤 날짜가 주는 이미지나 그 문화적, 경제적 파급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미국 내 멕시코 인구에게 굉장히 소구력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 의미가 있는 날인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15일에 이제 멕시코 관련한 UFC 대회를 데이나 화이트가 기획을 한 거죠. 네. 중간중간 강론으로 계속 물어봐 주세요. 네. 제가 다 얘기를 총론으로 안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 노체 UFC가 그렇죠. 들여왔어요. 이거는 미국 내에서의 히스패닉 시장을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대놓고 이제 펼친 거잖아요. 역시 이교덕이다. 네. 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좀 더 계속 힘을 좀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 기억에 맞다면 그라소가 그때도 메인 이벤트였죠. 네. 작년에도 9월 이 중순 멕시코 독립기념일 주간에 노체 UFC를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페이퍼뷰 대회는 아니었고, 그렇죠. 그쵸. 파이트 나이트였죠. 나이트였죠. 그때 이제 흔히 이제 그 저희가 혹시 그 대중탕에 갈 때 이제 온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많이 사라지는 코비드 이후에 사라지고 있는 우리만의 고유의 문화지만 네. 예전 목욕탕. 온탕 중에도 진짜 뜨거운 탕이 있고 열탕. 온탕이 있거든요. 온탕에 가서 하면 이제 열탕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그렇죠?
아 비유가 오늘 역시 교독 보트. 비유가. 저도 좀 놀라고 있는데 온탕은 이제 말하자면 UFC의 인구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백인이에요. 백인. 청리대를 보면 알 수 있죠. 모히칸 컷에 문신이 있고 락앤롤 바이브. 데이나 화이트도 백인이고 데이나 화이트가 제일 좋아하는 밴드도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RATM 굉장히 좋아합니다. 광팬이거든요. 데이나 화이트가. 참고로 이제 데이나 화이트 단독 인터뷰도 제가 몇 번을 했었고 국내 최초로. 네, 최초 멕시코에서 했었잖아요. 멕시코에서 한 번,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번. 네네. 다시 이름도 화이트. 화이트. 네, 화이트. 좋은데요? 네. 네네. 온탕 열탕. 네. 그래서 이제 UFC가 엄청 커졌잖아요. 엄청 커져서 이제 달리는 호랑이의 등 위에 탄 상태죠. UFC는 이제 성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성장이 가능한 회사고. 이제 거기서 뭔가 원래 소구력이 있던 전통 시장에 계속 호소하는 거는 해야 되지만 그거 자체는 사실 큰 변수를 가져오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구층에 노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면 넷플릭스도 요즘에 인구층이 이제 다 다르니까 DNA를 바꿔서 게임도 하고 원래 넷플릭스가 인터넷이랑 플릭 그 무비의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DNA가 플릭이라서 처음에는 넷플릭스 한 10년 전 인터뷰를 보면 넷플릭스 그 CEO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영화나 스포츠 쪽에 손을 절대 안 댈 거다. 그러니까 스포츠나 게임이나 이런 거 손 절대 안 댈 거다. 근데 지금 성장에 있어서 이제 요철에 딱 다다르니까 아시겠지만 한 2년여 전부터 코비드 때 특히 모바일 게임을 하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이제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를 테스트를 해봤고 끝냈고 이번에 제이크 폴 타이슨도 그 일환으로 파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11월에? 네네 11월에 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 넷플릭스 라이브 이벤트 그 라이브 스포츠 팀은 예전부터 태스크포스로 존재해왔고 한 5, 6년 전부터 그건 미디어 쪽 사람들은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어쨌건 이제 데이나 화이트도 그쪽 시장의 포화 상태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 인구층적으로 포화 상태에 다다르니까 새로운 인구층에 이제 노크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에 노체 UFC로 9월 주간에 9월 중순에 이제 그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분위기가 괜찮았던 거죠. 먹힌 거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해봤고 그 UFC의 1년 캘린더를 보면 그게 있어요. 패턴이. 그쵸? 네. 패턴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인터내셔널 파이팅 목말라서 코를 좀 마셨습니다. 네. 독립기념일 주간 7월 4일이 줄라이 4스가 그렇죠. 독립기념일 주간이 있는데 그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죠? 네, 7월 4일에 이제 독립기념일 주간에 7월 첫 주예요. 7월 첫 주 토요일은 항상 빅 이벤트를 합니다. 빅 이벤트를 하고 라스베가스에서 크게 하고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를 해요. 네.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를 하면 뭐 거기 뭐 UFC 선수들 와서 사인회도 하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는 3일 연속 대회를 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네. TUF 피날레, 파이트 나이트, 그러고 메인 이벤트 페이퍼뷰 한 주에 3개를 놓고 그리고 홀 오브 페임 그 명예의 전당 행사도 상식. 그때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사람들도 와 다른 대회보다 이 대회는 가야겠다. 미국 각지 막 캐나다에서도 오고 그러면 라스베가스에 사람도 많아지고 그때는 티켓 값도 더 비싸게 팔고 UFC 티켓 값이 아까 호텔이나 비행기 값 같이 계속 바뀌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 거죠. UFC 파이트 위크,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를 하면 그 주간에는 미디어 보도도 훨씬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도 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미니 시공간 같은 거예요. 한 일주일짜리를 탁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뻥 터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11월에는 하순에 뉴욕 대회가 있고 네, 그렇죠. MSG 대회, 네.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UFC가 또 하는 게 있단 말이죠. 보통 이어랜드 대회, 뭐 12월 마지막 대회는 또 크게 하고 10월에 이제 아부다비 대회 같은 거. 아부대회 같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게 딱딱딱딱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대중적으로 스포츠 맥락이 훨씬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을 그 자체로 받고 이번에 11월 대회 누가 나올까, 뉴욕 대회 누가 나올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건데 이제 9월에는 그 구획을 딱 긋는 거죠. 9월은 멕시코 사람들을 위한 멕시코 인구층 그리고 멕시코를 위한 대회를 한다. 이 패턴을 이제 작년에 처음 만들었고
이번에는 베팅을 크게 해서 페이퍼뷰 대회를 하는 거죠. 네. 본격화되는 거죠. 본격화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이제 화제가 되는 게 네. 힘을 딱 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장소가 그렇죠. 스피어라는 구 모양의 이 공연장이 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처음으로 대회를 엽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 만한. 그죠? 예. 충분히 해볼 예. 만한데. 그 스피어는 이제 우리가 사실 네. 가보진 못했어요. 가보진 저는. 않았죠. 예. 저도 못 저희가 가봤죠. 라스베가스 같이 간 게 아, 2008년이에요. 그쵸. 2006년, 6년, 7년. 7년 8년이요. 6년, 7, 아니야. 2008년에는 LA 가셨지. 그 디 얼티밋 파이터로 UFC가 터지니까 네. 2006년에 프라이드가 도산 위기일 때 뭔가 뻥튀기를 위해서 미국 진출을 하고 네. 7년에 어쨌건 UFC를 7년에도 가고 6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했고 그렇군요. 여하튼 어쨌건. 그 이후로 예. 엄청난 변화가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스피어라는 네. 공연장이 생긴 거예요. 라스베가스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스피어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라스베가스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게 이 시대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가 원래는 사막이죠. 사막인데 이 얘기도 이교독 채널에서만 할 수 있는 이거 길어질 것 같은데 뭐 어차피 확장성은 없으니까 네, 길게 가겠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원래는 이제 네바다주의 벌판도 아니고 사막이었어요. 거기를 누가 개발하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탈리아계 사업인들이 이탈리아계 사업가들이 개발을 합니다. 검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는 이탈리아계 사업가들이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해서 이제 번성을 시키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특구로 만들어서 그 갬블링을 하는 거죠. 카지노, 호텔 이런 걸로 이제 원래는 시작이 제가 알기로는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UFC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파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갬블러들 그 카지노 방문객들을 요즘 락인이라고 하죠. 락인 효과를 위해서 그 미끼였던 거예요. 미끼 상품 했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그리고 또 갬블링이 조금 세분화되면서 또 엔터테인먼트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라스베가스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됐는데 되게 그 전환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그때 저희 항상 같이 하던 얘기가 이러니까 갬블러들이 오는구나였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가 엔터테인먼트 캐피탈로 불려요. 이제 자기들이 자칭 타칭 그렇게 밀고 있어요. 이제 그 자체가 엔터테인먼트의 수도인 거죠.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 이제 행사들 자체가 많아지는 거죠. 갬블링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피어가 들어옵니다. 스피어가 뭐냐면 스피어가 영어로 구라는 뜻이에요. 원형 구라는 뜻인데 이게 3조 원을 들여서 어디서 만들었냐면 메디슨 스퀘어 같은 그룹에서 만들었어요. 아까 방금 얘기한 MSG 그룹. 데이나 화이트랑 상당히 친합니다. 이 그룹은 말하자면 그 장소에서 흥행을 하는 그 비즈니스에 특화된 그룹인 거죠. 거기서 3조 원을 들여서 만들어요. 지금 말도 안 돼. 규모가 2만 명인데 아레나죠. 아레나라 하면 이제 뚜껑이 있는 실내 경기장. 거기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내 외부가 다 스크린이에요. 전면이. 흔히 요즘 뭐 파사드라고 하는데 외부랑 내부가 그 일체형의 그 구가 다 스크린이에요. 모니터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웅장함이 말이 안 돼요. 우리 이제 웅장하면 또 63 빌딩이 아이맥스 영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죠. 네, 그걸 훨씬 뛰어넘는 약간 3차원 공간이 있는 느낌일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이맥스인데 아이맥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의적인데 그러니까 눈이 볼 수 있는 모든 면을 다 채워놓는다. 그래서 아이맥스거든요. 근데 표기는 아이맥스라고 하죠. 아이맥스. 그거를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건폐율 밑에 면적 위를 덮는 구를 다 아이맥스로 한 거예요. 개념이. 근데 바깥에도 다 아이맥스야.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죠. 그래서 이걸 시작을 한 게 뭐냐면 그 시작을 U2 있죠. U2 콘서트 공연으로 했어요. 비싼 티켓은 몇 천만 원이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걸 안을 채울 컨텐츠와 기술력과 자본력과 이걸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티켓 값을 응당 지불할 수 있는 컨텐츠여야 하는 주최 측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관하는 주체의 난이도.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고 싶어도. 중간에 뭐 질문 있으면 들어와 주시고. 네네네.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작년에 개장을 한 거예요. 작년 이맘때보다 그러니까 만 1년이 안 됐어요 지금. 그쵸. 그게 연지가 네. 10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하입이 엄청 났죠. 와 이런 게 연대더라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가 딱 열었는데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아까 라스베가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라스베가스 베이스의 기업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헤드쿼터도 그렇죠. 헤드쿼터도 라스베가스에 본사에 있고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어렸을 때 원래는 보스턴 사람인데 라스베가스에 엄마 따라서 잠깐 고등학교 때 살았고 그때 이제 퍼티타 형제랑 만났고 다시 돌아와서 라스베가스에 이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랄까 그 제2의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네. 캘리포니아 이미지.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는 라스베가스 기업인이에요. 그 이미지가. 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예전에 이건희 회장은 사투리 좀 쓰고 그런 이미지가 있듯이 원주 사람 정문호 회장. 그렇죠. 말하자면 네네 그런 건데 이제 데이나 화이트는 라스베가스 기업인인데 라스베가스에 완전 오히려 데이나 화이트는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격덕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격덕이라서 아는 경영인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훨씬 높단 말이죠. 데이나 화이트가 레이더에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데이나 화이트가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100% 어느 정도 이제 각색이 있겠죠. 썰을 워낙 잘 푸니까. 자기 귀에 들어온 얘기가 보통 그런 공연장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유례가 없는 거니까. 스피어 얘기를 들으면 자기는 을에 첫 공연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게 기술적으로나 규모로나 뭐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야. 이거 말이 안 돼서. 근데 첫 공연부터 완벽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데이나 화이트가 그걸 듣고 이게 딱 그 승부근성 스위치가 딱 켜진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빌드업이 대단한 게 그때부터 얘기를 해요. 그 9월, 10월 때부터 내년 독립기념일 주간 대회는 엄청나게. 스피어에서 할 거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작년부터 했죠. 작년부터 이게 1년 전부터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미지가 더 빌드업이 대단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 이게 더 대단해진 게 뭐냐면 라이브 스포팅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생중계를 다른 곳에서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스피어에서.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가 최초예요. 그러니까 NHL의 그 선수들 뽑는 거? 드래프트는 거기서 했는데 그건 사실 라이브 스포팅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회사가 한 행사지 라이브 스포츠는 아니었잖아요. 그걸 데이나 화이트가 처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채널에 나오게 해달라고 읍소를 한 이유도 저도 이제 마케팅이나 브랜딩 쪽 일을 예전부터 아름아름 하다가 좀 본격적으로 하려던 찰나에 좀 애드벌룬 띄우려고 사실 나온 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 홍보나 미디어 보도나 이런 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종사자들은 좀 기간적 관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해당 기간 동안 이슈를 던지면 이게 얼마나 좀 파급력 있게 계속 재생산되고 미디어가 주목을 하고 이러느냐. 근데 데이나 화이트 관련한 내러티브가 되게 많아요. 제일 제가 보기엔 격투 스포츠는 말할 것도 없고 스포츠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위치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시하는 담론이 하나는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 하나의 담론이 지난 1년간 스피어 노체 UFC가 돼준 거예요.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준비를 어떻게 한다, 돈을 얼마나 썼다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미디어 보도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이게 진짜 원 사이즈 피트 올처럼 약간 맞는 키처럼 너무 많은 역할을 해준 거죠. 대회 자체 홍보도 되지만 데이나 화이트 홍보도 되고 이거 스피어 자체는 또 엔터테인먼트 쪽 팝컬처 쪽 맥락이 크니까 그쪽에서도 이걸 다루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제가 좀 설명을 네네. 잘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무한도전 같은 건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간별로 이렇게 가고 그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의도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된 거죠. 말하자면 무한도전 이제 딱딱 끊어서 한 거고, 그쵸? 이 데이나이트 대표가 이 나름대로 1년 동안 공을 들이면서 바이럴도 막 하면서 그쵸. 이 대회가 이제 이렇게 알려졌고 커졌군요. 엄청 커졌죠. 엄청 커졌죠. 자, 그래서 스피어라는 공간에서 이제 대회를 하는 거에 또 다른 또 의미가 있을까요? 스피어, 이 질문을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컨텐츠 준비하는데 이 질문은 이런 질문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 얘기는 안 해야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의미로 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건 데이나 화이트를 또 살펴봐야 돼요. 제가 뭐 데이나 화이트 거의 제가 보기엔 이제 제가 데이나 화이트 너무 20대 때는 솔직히 너무 좋아했고, 그러니까 제 20대 때 태양도들 비슷해가지고. 살도 하얘. 네.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이건 되게 이교독 채널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20대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인 중에도 있고 어떤 유명인 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대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제가 글러먹었다고 생각한 것도 있는데, 제가 20대 때 좋아하는 사람이 이교독 김대환이야. 난 여기서 많은 게 엇나간 것 같아. 이거 보면서 어떻게 격투기를 저렇게 좋아하지? 사람들이 좋지 하면서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20대 때 좋아한 경영인이나 이런 사람이 데이나 화이트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너무 팔로잉을 많이 했어. 그래서 기사나 인터뷰는 진짜 어느 시점까지는 빼먹은 게 없어요. 진짜 최근 2, 3년은 거의 팟캐스트 2-3시간짜리도 거의 다 들었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만 머릿속에 전혀 현금화나 어떤 이익 실현이 되지 않는 정보를 너무 탐닉하듯이 머리에 많이 넣은 거죠. 그건 개인적인 뭐 취향이니까. 개취인데 그러기엔 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했어.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라도 살려보고자 여기도 나오고 컨텐츠도 만들고 하겠다는 게 요즘 생각이라서 어떻게 나온 건데. 아주 좋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이게 다른 의미는 제가 보기에 이게 되게 커요. 이게 뭐가 있냐면, 나중에 미대선 전에 저를 좀 불러주세요.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풀고 싶은데, 데이나 화이트가 이건 미국 문화까지 가야 돼요. 미국 경제까지 가야 돼. 지금 현재 미국 경제에서 미국이 원래 그 개척자 정신 같은 거에 대한 내재적 향수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뭐냐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인디안 입장에서는 진짜 개소리인데, 개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미 대륙을 영국에서 청교도 정신으로 와서 개척했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본이에요, 이 사람들 정신세계에. 그러니까 저는 막 문화평론가들이 평론을 위해서 없는 얘기하는 건 너무 싫지만 이거는 진짜 사실이거든요. 이걸 가면 모든 사람이 내재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존감이 높은 국가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와일드 웨스트 영화도 있지만, 미서부 뭐 금이 나오던 시절에 막 그거를 막 그 기찻길을 뚫고 막 그런 향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현대로 이어지면서는 가치 판단은 떠나서 자기들이 세계 경찰로서 전쟁에도 많이 뭐 일으키기도 했지만 질서를 위해 나서고 막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소비재나 마케팅이나 대중문화 측면에서도 자기들이 모든 담론을 주도했다는 게 있거든요. 소비재 시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저 어릴 때 진짜 나이키 운동화 막 그쵸. 울면서 사달라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소비재의 담론과 우리 한국 어르신들의 야, 저 생산은 다 중국에서 한 거다 담론이 맞붙으면 피해자는 왜 안 사줘요 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압으로 미국이 이제 어떤 세계적 경제적 주도권을 가져갈 때, 이런 대중문화적 맥락, 소비재 브랜드들의 어떤 융성 같은 게 되게 큰 조력자가 되어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담론적 힘을 되게 많이 잃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들도 모를 텐데 객관자적 시선에서, 그러니까 전 외부인이니까 보면 그런 쪽에서 자신감이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러스트벨트라는 말도 있잖아요. 미국 자동차가 굉장히 힘을 많이 잃었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의 근본인 미국이, 디트로이트 쪽, 그래서 힘을 잃었고, 요즘에 심심찮게 나오는 게 나이키가 매출이 지금 수직 낙하를 하고 있어요. 나이키 하면 진짜 어떤 대중문화
세계적 대중문화 담론의 거의 악마로 일컬어질 정도로 강력한, 물론 지금도 스포츠 어페럴 시장에서는 1등입니다만 영향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딱 떠오르는 건 할리 데이비슨 같은 브랜드는 지금 위기라고 할 정도로 되게 이제 미국 그 자체잖아요, 할리 데이비슨.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이 되게 힘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그런 쪽에서 조금 쭈구리 같아 보이는 면이 최근에 있었어요. 이제 다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에서 다시 개척자가 좀 있었으면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유일신 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여러 그 분위기를 이끌어줄 누군가가 좀 그 불쏘시개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데이나 화이트가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새로운 시대에서. 이거는 미국에도 없는 저만의 해석입니다. 진짜로. 뭐냐면 데이나 화이트가 보면 세계 시장을 엄청 개척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게.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쪽 서포터로 나서면서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사실 저는 이제 같이 판단은 하지 않겠지만 PC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실용적 마케팅적 의문이 계속해서 이제 좀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거든요. 조금 지나치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나 근본적 의미를 지나쳐서 조금 좀 의문이 있다. 왜냐면 실효성이라는 게 이런 게 맞는 거냐. 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반대적 대척점적인 담론을 제시하는 데이나 화이트가 또 엄청 떠오르고 있고 거의 구심점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걸 고려할 때 트럼프나 뭐 이런 거, 데이나 화이트가 모든 사람을 아우르진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맥락을 먼저 설명하고 다시 또 팬데믹으로 넘어갑니다. 2021년도죠. 팬데믹으로 코로나19 사태 때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사실 누구도 예상 못한 시기였잖아요.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누구도 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무리해서 왜 대회를 여냐라고 맞죠. 했을 때 밀어붙인 그 얘기죠. 그렇죠. 데이나 화이트 그때 이제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몰랐지만 없으니까 아는 그런 결핍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프로스포츠 금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셧다운이 다 되니까 이 스포츠가 못 열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KBO 수입해 갔습니다. 그렇죠. 한국 프로야구 수입해 가서 그 당시 막 스포티비 계실 때 기사 쓸 때 그 얘기도 막 하시고, 그때 이제 급부상한 스포츠가 프로 다트 대회가 갑자기 막 시청률이 치솟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세주로 나선 게 데이나 화이트입니다. 여기서 또 교도코트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ESPN 플러스라는 채널이 있어요. ESPN은 그렇죠. 스트리밍 OTT인데 ESPN은 미국 내에서는 약간 종교 같은 거예요. 이거는 좀 의미가 너무 달라. 단순 방송국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스포츠 팬이라고 봐도 되는데, 스포츠 팬들의 어떤 규합할 수 있는 어떤 실현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같은 거예요, 약간은. 그래서 이제 ESPN도 아까 얘기했지만 라스베가스가 탈바꿈했듯이 ESPN도 이제 OTT로 많이 넘어온 거죠. 구독자를 많이 모아놨는데, 이거 이제 1년 내내 구독자를 락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때 컨텐츠 관련해서 이게 너무 융성을 해서 기회지만, ESPN은 이게 위기인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넷플릭스도 그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막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ESPN은 지금 라이브 스포츠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이브 스포츠가 없는 거야. 이 큰일이 난 거예요, 진짜로. 야, 이거 진짜 너무 큰일이 났다 하는데, 그때 데이나 화이트가 탁 나서서 야, 우리가 총대 매겠다 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데이나 화이트를 나쁜 인간이냐 좋은 인간이냐로 나누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편한 얘기지만 그런 걸 빼놓고 그냥 경영인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미친 인간이에요. 좋은 의미로. 최고의 칭찬으로 미친. 나서서 플로리다의 모든 게 셧다운되기 직전에 유일하게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를 마지막으로 허용했던 잭슨빌 플로리다에서 대회를 탁 열고, 그 후에는 에이펙스라고 그 라스베가스 본사에서 그 코비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대회를 열고, 여기서 백미가 이게 되니까 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랑 야스 아일랜드. 야스 아일랜드 이게 말이 안 돼. 어. 섬을 지어버려. 오일머니로 섬을 지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요즘 물류 뭐 이런 게 워낙 이게 중요하잖아요. 쿠팡도 네, 있고 네, 네. 경영학적으로 콜드 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냉동식품이면 단 1초도 냉동 상태에서 빠지지 않는 그 완벽한 진공 상태가 콜드 체인인데 말하자면 이 코비드 콜드 체인 같은 걸 만들어서 뭐 비행기 탈 때부터 그쵸. 들어올 때부터 해서 뭐 개체량부터 해서 그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서 그 중동에서 대회를 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ESPN이 완전히 의존증이 엄청 심해진 거야 그때. UFC. UFC에 대한 너 하나만 의존증에 믿고 간다. 너 하나만 믿고 간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계약 조건도 특약 같은 걸 넣어서 UFC가 돈을 많이 가지고 그때 뭐 마스비달 대 그 우스만 2 뭐 이런 페이퍼뷰들이 그리고 더스틴 포이리에 대해 맥그리거 이런 페이퍼뷰들이 거의 기록적 매출을 UFC 내부적으로 기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퍼센테이지를 많은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쵸. 네. 왜냐면 그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머릿속 질량에서 스포츠는 봐야 돼. 근데 없어. 그러니까 그때 UFC가 새로운 대중층에 소개도 되고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도 딴 돈 안 쓰고 거기다가 돈을 쓰고 막 그렇게 되면서 UFC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나 화이트를 그런 식으로 조명하는 언론은 많지 않은데 제가 이제 외부자 입장에서 미국 미디어 커버리지 같은 걸 다 보면 데이나 화이트한테 빌런인데 선구자 이미지가 씌워졌어요. 빌런 개척자 이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신의 폭은 더 넓죠. 얘가 뭔가 보통 미국에도 경영자들한테 더 씌워지는 이미지는 선하다는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데 도덕적 이미지가 있죠. 데이나 화이트는 욕도 하고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개척자 이미지가 씌워진 거야. 근데 데이나 화이트 이꼴 UFC거든요. 브랜드 인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UFC에도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데이나 화이트가 만약에 스피어 대회까지 성공을 시킨다? 이거는 살아있는데 이거지. 범죄와의 전쟁에서 조진웅이 최민식한테 돼 살아있는데 이건 거지 완전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묘수이자 프리사이즈 같은 다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흥미로운 거죠. 네. 어떻습니까? 해서. 중계를 네. 중계는 사실 오씨. 네네 죄송합니다. 네